저는 포트폴리오가 취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어서 후배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선배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했던 기억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이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저는 후배들이 영상을 참고해서 편하게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나를 소개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4년간 대학 생활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넣지 못한 내용들을 추가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사로서의 열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실제로 면접을 볼 때 원장 선생님께서 포트폴리오를 보시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넣지 못한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통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교사로서 준비된 자세와 열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표지와 꾸밈 요소들을 패드로 직접 그려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저는 유튜브나 블로그에 있는 포트폴리오 양식을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저는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저도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저희는 파일에 넣어서 완성시켰어요. 이때 앞뒤 표지와 책등 표지도 넣을 수 있는 파일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인덱스도 부착했어요. 또 저희가 드리는 팁은 두꺼운 속지 파일을 사용하시면 포트폴리오가 부드럽게 넘어간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이나 인덱스에 날카로운 부분은 없는지 체크하고 다치지 않게 곡선으로 만들어준다면 조금 더 세심한 교사로 느껴지겠죠? 포트폴리오 내용은 사람마다 4년간 학교에서 활동한 것, 그에 따라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틀은 없어요. 그래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넣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성격, 두 번째는 모의 수업 시연, 세 번째는 교육봉사, 보육실습, 교육실습, 미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실습, 네 번째는 학과 자체 행사인 학술제, 다섯 번째는 증빙자료, 이렇게 총 5종류를 공통적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각자 의미 있었던 활동들을 더 넣으면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질 거예요. 더 세부적인 목차는 영상 뒤쪽에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며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포트폴리오 안에도 있다면 원장님께서 더 관심 있게 살펴보세요. 저는 저만의 포근한 느낌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미고 싶었어요. 저는 평소 패드로 그림 그리는 걸 취미로 하고 있어서 저희 취미를 살려 포트폴리오를 한 장씩 그려나갔습니다.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 파스텔 톤의 색상을 사용하였고 표지에는 유아를 그려서 유치원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목차는 꾸준한 성장을 하는 사람, 따뜻한 교사가 되기 위한 현장 경험, 열정 가득한 배움의 여정, 함께하는 성장을 통한 배움으로 나누었는데요. 첫 장은 나라는 사람을 알려주기 위한 장으로 구성하였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나의 성장을 잘 알려주는 것은 성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육 철학과 아동관을 통해 저희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교육 철학과 아동관을 넣었어요. 다음에는 MBTI와 직업 심리 검사를 통해 저희 성향, 성격을 강조하였고, 마지막에는 저희 취미 생활을 유아교육과 연계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언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은 재학 중 유아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크게 교육봉사, 보육실습, 교육실습, 신라대 유아교육과만의 미체험 예술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집 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각각 다양한 현장에서 어떤 점을 배웠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는지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은 재학 중 의미 있었던 과제나 시연을 넣었습니다. 저는 유아교육연구법의 논문, 아동문학의 AI 활용 시연, 유아교과 논리 및 논술의 생태 시민성 시연, 유아교육과정의 계획안 작성 및 갤러리 투어, 유아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의 교구 제작, 어린이집 운영관리의 유치원 운영 계획서를 포함했습니다. 네 번째 장은 직부생활, 학계장단, 여러 스터디와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포함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나는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혼자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 동기들과 어울리며 힘을 합쳐서 함께 성장했다는 단합력과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학 기간 중 3년의 부총 때와 학회장단을 한 경험, 튜터링의 튜티로 멘토 활동을 한 경험, 여러 스터디의 조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성적증명서 외 여러 민간 자격증, 활동 인증서를 포함하였습니다. 사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학교 생활을 이 작은 포트폴리오 안에 모두 담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내용적인 면이나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인쇄했을 때 실제 포트폴리오의 실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첫 번째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처음에 성적을 보여주면서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계속 유지하는 꾸준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아교육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장점을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습 경험을 잘 녹여내서 내가 실습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진과 함께 잘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에 글이 많은 것보다는 그림이나 사진이 많아야지 보기가 쉽고 또 글자도 잘 읽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학년일 때부터 무엇을 하든 사진을 많이 남겨놓고 이 사진을 취업 때 포트폴리오에서 잘 활용해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회장단도 하였고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부총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 생활에 대해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발휘할 수 있었던 능력, 그리고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극복한 경험에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또 목차 구성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단순히 교사 누구누구, 학교 생활, 과제 이런 식으로 목차를 정할 수는 있지만 저는 저만의 특별함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차 이름을 꾸준한 성장을 하는 사람, 따스한 교사가 되기 위한 현장 경험, 열정 가득한 배움의 여정, 함께하는 성장을 통한 배움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조해야 할 부분에 작은 따옴표를 붙여서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무래도 보이는 게 예쁘고 편안해야 눈길이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그림을 직접 그리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모든 친구들이 다 포트폴리오에 애정을 가지겠지만 저는 직접 하나하나 다 그려서인지 더욱 애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포트폴리오를 인쇄했을 때 여백이 하얀색으로 남는 것이 싫었어요.
근데 프린트 중에 여백 없이 인쇄 가능한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로 여백이 없이 A4 용지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인쇄한 것도 저희 디테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당연히 인쇄를 했을 때와 화면에서 봤을 때와 색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색감 차이도 충분히 고려해서 인쇄를 하였습니다. 또 이거는 강조했다는 것보다는 사소한 디테일인데요. 매 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표지를 하나씩 넣어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부분도 추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인덱스를 제작해 붙여서 필요한 부분을 한 번에 넘겨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포트폴리오 파일 선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표지를 끼워 넣을 수 있는 파일을 선택하였고요. 속지는 두꺼운 속지를 사용해 부드럽게 잘 넘겨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이 너무 막막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예시가 많이 없어서 처음에 초안을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저학년이라면 무조건 사진을 많이 모아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4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 더 좋은 방법은 없나? 이런 고민이 될 거예요. 저는 그 고민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포트폴리오도 공유하고 이력서나 자소서에 대해서도 서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보 공유하는 거에 대해 꺼려하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친구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도 하고 또 피드백도 받고 서로 조언을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함께 돕고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모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할 때는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무조건 친구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친구의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거는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친구한테 말해서 이거 내 포트폴리오에도 추가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고 내 포트폴리오에 그 목차를 추가해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치원 면접 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원장 선생님께서 되게 좋아하시고 많은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다 그린 그림으로 만든 포트폴리오여서 원장님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자세히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컨셉을 확실하게 잡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방향을 확실히 설정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완성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서 면접을 보면 포트폴리오를 한 장씩 넘겨보시면서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내 포트폴리오에서 면접 질문이 나오면 어떤 면접 질문이 나올 것 같은지 미리 예상을 해서 한번 정리하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지개 컨셉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주제에 맞춰서 무지개 색깔로 제작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저는 유치원을 희망해서 제목을 유아교사 땡땡땡의 포트폴리오라고 했는데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보육교사로 바꾸어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유아교사 땡땡땡을 소개합니다. 전공 과목 소개, 대학생활, 유아들과 함께한 시간들, 미래의 유아교사 땡땡땡 증빙 자료로 구성했어요. 세부적으로는 유아교사 땡땡땡을 소개합니다에서 성격검사 MBTI, 적성검사의 직업선호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작성했어요. 직업선호도 검사는
고용이사 사이트에서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취미생활은 이 취미생활로 인해서 유아교육기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전공 과목 소개는 저는 총 6가지를 선정했는데 이건 자신이 어떤 활동을 강조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개수가 다를 수 있어요. 자신이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과목을 몇 가지 선정하는 것이 좋아요. 대학생활은 모의 수업, 프로그램 및 행사, 학회장 및 과대로 구성했어요. 우선 모의 수업에서는 다양한 모의 수업을 진행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지금까지 대학생활에서 한 모의 수업을 모두 다 넣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활동들만 넣어도 괜찮아요. 유아들과 함께한 시간은 교육봉사, 보육실습, 교육실습, 미체험 실습으로 구성했어요. 미래의 유아교사 땡땡땡은 미래 설계와 교사 10개명으로 구성했어요. 마지막으로 증빙 자료까지 넣어주었답니다. 대부분 표지 다음 목차로 바로 시작하는데 저는 목차 전에 들어가는 말을 따로 작성하여 포트폴리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제가 생각하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말들을 작성하였어요. 포트폴리오가 끝나는 시점에도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대목을 넣어 유치원 교사가 되고 나서의 각오를 작성하여 유치원 교사에 대한 저희 진심과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작성할 때 유아교육 철학자의 명언이나 좋은 글귀들을 활용한다면 더 좋은 글을 작성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은 전공 과목 소개예요. 저는 요즘 유아교육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AI 교육과 생태시민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공 과목 중 2개의 교과목을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문학에서 다룬 AI 사이트나 앱을 소개하고 유치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활용 방안에 대해 작성했어요. 다음은 유아교과 논리 및 논술에서 다루는 생태시민 교육이에요. 생태시민 교육이 어떤 것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작성하고 생태시민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까지 작성하여 유아교육에 매우 관심이 많다는 열정을 보여주었어요. 그 다음은 프로그램 및 행사예요.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교나 학과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항목을 구성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슬기로운 교양생활 영상 공모전이에요. 이건 제가 1학년 때 공모전에 참여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 참여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모전에 참여하여 주어진 것을 해내기만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생생정보통 활동이에요. 이 활동은 모교나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저희 학과와 학교를 홍보하는 것으로 직접 PPT를 제작하고 멘토링 활동을 준비하여 홍보대사처럼 활동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마지막으로 진로치 창업 스터디와 직무 스터디예요. 이거는 시간과 비용이 모두 절약되는 가성비이자 효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과에서 마음 맞는 학우들끼리 조를 편성하여 수업 끝나고 함께 복습을 하고 서로 궁금한 점도 물어보면서 장학금도 함께 받아갈 수 있는 일석이조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우수 스터디에 선정이 되면 소소한 장학금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그 다음은 학회장 및 과대인데요. 저는 3년간 과대를 하고 1년 동안 학회장단을 활동하였기 때문에 사실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작성할 때는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는지와 학계비 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예산 관리를 한 부분, 환경 개선 등 리더십 활동을 많이 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미래의 유아교사 땡땡땡 부분으로 미래 설계를 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보여드린다면 신뢰감과 열정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교사 10개명에서는 제가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각오들을
작성하여 보여주면 돼요. 포트폴리오는 제가 4년간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한 것을 바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결과물이에요. 다들 양질의 포트폴리오를 원하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학교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예요. 학교에서 활동한 것이 많이 없다면 포트폴리오에 작성할 만한 것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과 생활에 적극적인 자세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앞서 추천해드렸던 프로그램이나 학과 공지방에 올라오는 공지를 잘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활동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4학년 때 미체험 활동이 자율적으로 시행되는데 취업을 하기 전 현장을 나가는 마지막 기회이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구구절절 X, 강조할 것만 간략하게 작성하기예요. 원장님께서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시기 때문에 구구절절 적게 되면 눈에 잘 안 들어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강조할 부분만 간략하게 적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느낀 점을 중심으로 현장에서의 활용법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보다는 이 활동에서 무엇을 느끼고 현장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시기 때문에 활동한 것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느낀 점과 현장에서의 활용법을 중점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포트폴리오를 다 만들고 나니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따로 뽑아갔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부분을 뺀 점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을 빼지 말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요약본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넣어서 작성을 하게 된다면 센스 있는 선생님으로 보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만약 자신이 정말 원하는 유아교육기관이 있다면 그 유아교육기관의 철학이나 교육관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어울리는 색을 골라 만들었습니다. 평소 저의 이미지와 비슷한 베이지, 갈색 계열로 만들었으며 공책 속지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서 스케치북 모양을 활용하였습니다. 표지에는 미리 찍어둔 취업 사진과 나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넣어 구성하였습니다. 목차는 땡땡땡을 소개합니다. 학교생활, 실습, 자격증,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땡땡땡을 소개합니다 부분에서는 저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MBTI와 직업 선호도 검사, 장점을 첨부하였습니다. 어떤 MBTI가 나왔는지, 이 MBTI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적었습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 또한 검사 결과지에 나와 있는 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제일 높게 나온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내가 유아교사와 알맞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저의 장점은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단어로만 먼저 구성을 하였고, 뒷장에 가장 대표적인 성격 3가지를 뽑아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성격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적었습니다. 또한 저의 취미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악기 연주하기, 전시회 관람하기, 일본어 공부하기 이 3가지를 적었고 사진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교사관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가 이런 교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치원에 알맞다 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생활입니다. 전공 수업과 동아리 활동 두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과목을 선택한 기준은 수업 시연이 있는 과목 중 제가 교사 역할을 맡아 주도적으로 진행한 과목이거나 전공에 관련된 지식들을 얻어간 과목을 위주로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과목을 통해 어떤 것을 배우는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활동, 수업 시간 등을 사진을 첨부하여 설명하였고, 계획안도 함께 제공하여 어떤 수업 시연을 진행하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대해 적었습니다. 홍보단, 밤비니, 사운드스틱 총 3파트로 나누어 만들었습니다. 먼저 홍보단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어떤 활동을 하였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어떤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밤비니도 어떤 동아리인지 설명을 한 후 제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학창시절에 있어서 밤비니는 나에게 있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인형극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도맡아 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밤비니를 통해 진행한 공연과 대회도 적어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운드 스틸은 신라대학교 중앙동아리인 밴드부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제가 어떤 공연을 나갔고 어떤 곡을 연주했는지 사진을 통해 알렸고 사운드 스틸 유튜브 계정을 QR코드로 만들어 편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실습 부분에선 제가 했던 교육봉사, 미체험 활동, 보육 실습, 교육 실습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각 교육봉사마다 어떤 활동을 보조하였고 이를 통해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활동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였고 사진과 함께 첨부하여 신빙성을 더해주었습니다. 미체험 활동은 신라대학교 위탁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음악, 미술 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면접관님께서는 이를 모르실 수도 있기에 미체험 활동에 대해 간략한 소개와 어떤 활동을 진행하는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활동명과 사진을 첨부하여 제가 어떤 활동을 진행하였는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실습과 교육실습은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기에 매우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부분 수업과 올데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또 어떤 교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마무리를 하며 이 실습을 통해 어떤 것을 배웠고 얻어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부분에선 제가 대학교를 재학하며 유아교사가 되기 위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였는지 적었습니다. 각 자격증을 얻는 과정을 사진과 함께 첨부하였고 이를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증빙 자료까지 넣어주었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강조한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깔끔함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활동했던 것들을 전부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빠르게 페이지를 넘겨도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 활동에선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떤 점을 배웠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양이 많은 만큼 한 페이지에 차지하는 글과 내용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대해 설명할 땐 글은 1-2문장으로 줄이고 사진으로 설명을 대체하였습니다. 느낀 점에 대해 적을 땐 글자 크기를 크게 하였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의 색을 달리하여 가독성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쉽게 페이지를 찾을 수 있게 인덱스를 만들었고 각 페이지마다 표지와 세부적인 목차를 넣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학창시절 많은 활동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교육봉사와 여러 동아리에서 활동한 것을 강조하고 싶어 세부 목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사와 관련된 활동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열정을 어필하기 위해 4년간 활동했던 것을 모두 넣었습니다. 그 결과 면접을 볼 때 원장님께서 저의 다양한 활동들을 흥미있게 보시고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많이 막막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처럼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대회나 강연이 없어 스스로 찾아보고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 다양한 예시작들을 참고하고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많은 내용을 넣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유아교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었는지에 대해 어필하게 되면 원장님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내용은 정하지 않더라도 사진은 미리 폴더에 정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부분이 바로 사진입니다. 중간에 휴대폰도 한번 바꾸면서 사진이 여러 휴대폰에 나누어져 있었고 폴더를 저장해두지 않아 기억을 되살려가며 사진을 찾았습니다. 저는 미리 정리해두지 않아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었으니 다른 학우분들은 이러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바라며 이야기합니다. 저의 포트폴리오 컨셉은 호수예요. 제가 가진 차분한 성격을 호수의 잔잔한 물결로 표현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색깔도 호수를 떠올릴 수 있는 푸른색을 주로 사용하였어요. 그리고 물이 깊어질수록 어두워진다는 호수의 컨셉을 살려서 목차별로 색상을 다르게 표현해 주었어요. 저는 큰 목차를 땡땡땡을 소개합니다. 학교생활, 실습, 자격증, 증빙자료 이렇게 5개로 나누었고 세부적인 소목차는 큰 목차가 시작될 때마다 따로 페이지를 마련해서 적어주었어요. 소목차는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땡땡땡을 소개합니다의 소목차는 이력서, 성격 및 적성 검사, 저는 이런 것을 좋아해요, 이런 교사가 될 거예요가 있어요. 저는 이력서만 넣고 자기소개서는 넣지 않았는데요. 기관별로 새로운 자기소개서로 바꿔줘야 되는 게 번거로워서 이력서만 넣었어요.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학교 생활은 제가 넣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다른 목차와는 다르게 2-1, 2-2로 나누어서 소목차를 넣어주었어요. 먼저 2-1 학업과제에는 유아교육과정, 유아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아동문학, 유아교과 논리 및 논리 논술이 있어요. 제가 4가지 과목을 선정한 기준은 프로젝트 활동을 크게 했거나 모의 수업 시연에서 교사로 참여했던 것, 그리고 제가 의미 있다고 느낀 과목 위주로 선정하였어요. 2-2에는 대학생활 중 제가 강조하고 싶은 활동인 홍보단을 넣었는데요. 2-2 홍보단에는 홍보단의 시작을 함께하다, 인스타그램 운영, 유튜브 운영, 학술제 참여가 있어요. 저는 홍보단으로 넣었지만 여러분들은 동아리든 집부활동이든 근로든 학과 행사 참여한 것도 좋으니 한 가지를 정해서 4년간 꾸준히 활동하며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3. 실습의 소목차는 교육봉사, 미체험활동, 보육실습, 교육실습이 있어요. 저희 신라대 유아교육과는 3학년 때 필수로 미체험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체험활동을 포트폴리오에 대부분 넣게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미체험활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원장님께서는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체험활동이란 무엇인지 포트폴리오에 부연 설명을 같이 넣어준다면 원장님께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4. 자격증의 소목차는 GT쿨 포토샵 1급, 전래놀이 지도사 1급, 창의책놀이 지도사 1급이 있어요. 이때 여기서 저는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2-2 홍보단 목차에 더 신뢰성과 전문성을 실어주고자 GT급 포토샵 1급을 취득해서 자격증 목차에 넣어주었어요. 여러분도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활동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면 꼭 취득해서 자격증 항목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5. 증빙자료의 소목차는 졸업예정 증명서, 성적증명서,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 2급 예정, 보육교사 자격증 2급 예정, 미체험 인증서 4본, 전래놀이 지도사 1급 자격증 4본, 창의책놀이 지도사 1급 자격증 4본, GT쿨 1급 자격 취득 확인서가 있어요.
여기서 자격증 이름 뒤에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직 자격증이 나오진 않았지만 졸업 이후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적어 놓았어요.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강조한 것은 첫 번째, 얼굴과 이름을 강조했어요. 제 포트폴리오 앞표지와 뒷표지에는 제 얼굴 사진과 이름이 크게 들어가 있어요. 얼굴과 이름을 크게 넣은 이유는 원장님께 최대한 저를 많이 노출시켜서 각인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것 또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교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취미를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였어요. 저는 동화책 모으기와 전시회 가기 취미를 소개하였는데요. 이러한 취미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아이들에게 활동과 놀이로 어떻게 지원해주고 싶은지 저의 생각도 함께 적어주었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취미를 교사와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교사의 핵심 발문을 강조하였어요. 저는 모의 수업 시연이나 실습 때 작성한 계획안을 통째로 넣기보다는 교사의 핵심 발문만 골라 적었어요. 제가 작성한 계획안이지만 글이 많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사의 핵심 발문만 남겨서 포트폴리오를 읽었을 때 지루하지 않게 하였어요. 네 번째, 교사로서 생각한 것을 강조하였어요. 저는 실습마다 느낀 점을 한마디씩 적었고 학업 과제를 소개한 후에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싶은지 작성하였어요. 이를 통해 교사로서 꾸준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섯 번째, 홍보단 활동을 강조하였어요. 저는 홍보단 활동을 3학년까지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대학 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홍보단을 하며 교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의 활동을 꾸준하게 하면서 교사로서의 역량을 길러내고 그렇게 기른 역량을 포트폴리오에 녹여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진 찍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꼭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사진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추천해요. 내가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는 사진이 이후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교육봉사, 실습, 동아리, 학과축제, 모의 수업 시연, 교구 제작 등 모든 것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력서와 자기소개에서 강조한 내용은 포트폴리오에도 강조하세요. 실제로 제가 면접을 볼 때 원장님께서 이력서에 적힌 홍보단 활동을 포트폴리오에서 사진으로 보셨을 때 더 큰 관심을 보이셨고 홍보단에 대한 질문들도 해주셨어요. 글로만 보았을 때보다 사진으로 볼 때 더 잘 보이고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서 강조한 내용은 꼭 포트폴리오에 사진과 함께 넣어두는 것을 추천해요. 지금까지 영상은 모두 잘 보았나요? 대단한 정보들은 아니지만 후배들이 궁금해했던 것, 알고 싶던 것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끼리 나눈 내용을 담은 영상이라 부족한 점도 있을 테지만 적용하고 싶은 정보들을 쏙쏙 뽑아서 간다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반드시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참고 자료로만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응원할게요.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